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배나무 학당 46회입니다. 저희가 탈북민 한 분 또 다문화 한 분을 모셔서 서로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의 초대 손님 소개하겠습니다. 이휘령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왈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휘령님은 북한 출신, 32살, 2010년 입국. 네, 현재 동국대 경찰행정대학원, 경찰사범대학원, 과학수사학과 대학원생이시죠. 네, 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과학수사학과입니다. 아, 경찰사법대학원, 네. 과학수사학과.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또 왈리님은 중국 위구르족이고 35살, 2009년에 입국했고요. 국민대 축구산업대학원 대학원생입니다. 졸업했습니다. 아, 석사학위 취득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박사과정 준비한다고 그랬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30대 초중반이시고 네, 누나가 있으시고 네, 대학원생이시고 네. 두 분 다 호남아 잘생기셨고. 네, 감사합니다. 자, 각자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휘령님은 왈리님에게 중국에 살면서 문화 차이 때문에 언어를 모르고 살았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중국에 중국어를 전혀 쓰지 않고 살아가는 소수민족이 많은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네네. 사실은 진짜 지금도 이런 그 중국어를 모르고 사는 소수민족들도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땅에 원래 너무 커서 그 중국어도 우리 그쪽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부모 시대에 있는 뭐 60살에서 50살에서 60, 70, 80 그 사이에 있는 어르신들 모르고 그 다음에 너무 좀 멀리 살고 있는 뭐 산속에 떨어져 있는 그쪽에 있는 좀 소수민족들도 왜냐면 거기까지 가서 중국 사람들이 그 언어를 가르치거나 그런 거 별로 없으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 지금 발전이 너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나중에 아마 5년 뒤에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봅니다. 더 궁금한 거. 저는 이거 위구르족 언어가 궁금해요. 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인사라든가 이런 가벼운 이런 말 같은 거 좀 한 번만 해주면 안 될까요? 예. 괜찮아요. 그럼 인사부터 해줄게요. 그럼 약심슬라 미난 스면 압두알리 압두라흐만 görüşkim 인터넷 호샬만. 무슨 뜻인가요? 역한 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압두알리 압두라흐만 발리.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랍어랑은 또 많이 다른가요? 완전 달라요. 살짝 그거 같아요. 몽골 언어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왜냐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 한 명이 칭기스칸이거든요. 그리고 역사 영화를 전쟁 영화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 그 몽골 그 언어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런데 좀 이제 살짝 그 몽골 언어 같은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봤던 그 몽골어 필이 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언어는 사실은 도끼어 그리고 우즈베크어 좀 비슷한 언어예요. 터키와 우즈베크어와 비슷하고 그리고 도끼어는 원래 우리 위구르어랑 도끼어가 너무 많이 비슷한데 지금은 거의 분리되어가지고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도끼 사람이랑 우즈베크 사람들이랑 우리 소통을 하면 좀 50% 정도? 40에서 50% 정도 좀 비슷하게 나와요. 알아듣는군요. 그래도. 네, 맞아요. 몽골하고는 전혀 몽골어는 전혀 달라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아주 달라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거기 너무 꽂혀가지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들리나 봐요. 왈리님도 북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북한 남녀들이 어떻게 연애하나? 연애요? 네. 연애하는 거는 다 달라요. 근데 저희 때는 지금 좀 젊은 20대 초반에 있는 친구들하고 좀 연애 방식이 좀 차이가 있는 게 저희 때는 연애를 배울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뭐 이런 남녀 관계에 대해서 전혀 배워주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TV로 보고 많이 배웠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좀 직설적으로만 했던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 네, 여자한테 뭐 한국은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 너 좋아하니? 처음엔 진짜 이해 안 됐어요. 왜 저렇게 물어보죠? 근데 북한은 야 너 오늘부터 내 거 하자. 딱 뭐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좀 가는 강하게 나오고. 네, 강하게 좀 하고 그리고 저희 때 유행했던 게 여자를 산에 끌고 가는 거였어요.
왜요? 왜 산에? 그게 영화의 그 대형단 사람들인가 어딘가 그 영화에 있는데 그 백두산에 그 좋아하는 여자를 딱 오토바이에 태워갖고 그 밀림으로 숲으로 쫙 끌고 들어가갖고 여자를 산 나무 이깔나무 엄청 높은 그 눈이 촥 쌓인 그 이깔나무 뒤에 이렇게 딱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여자가 엄마나 딱 이렇게 하잖아요. 할게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주먹 딱 쥐고 털부숭이 그 개털수바라고 하는데 그거 딱 있고 날 사랑하는가 하면서 이렇게 주먹 그 이깔나무를 딱 쥐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 눈이 촥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엄마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주먹을 이깔나무 때리니까 막 이렇게 손이 피 터지고 아프잖아요. 근데 영화니까 그 참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여자가 엄마나 이렇게 손이 피 툭툭 떨어지니까 여자 목수건 딱 꺼내갖고 이렇게 감아줘요.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내 마음속에 이깔나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한국에서 좀 하면 조금 웃기는데 북한에서는 그땐 그거 뭐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하자니까 좀 부끄럽게 하니까 한마디로 좀 직설적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좀 그거를 해보고 싶어서 이거는 한국에서는 범죄예요, 이거는. 근데 이게 북한에서는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답 안 했어요. 해봤어요? 했습니까? 저는 해봤죠. 해봤다. 그래서 저희 그 산에 올라가는데 두 번째 질문 나왔는데 지금 한 번이요? 한 번만요. 계속 그러지 마요. 산에 데리고 갔는데 이게 영화하고 다른 게 영화는 그 백두산이 배경이다 보니까 이깔나무 무수한 숲이 있었는데 저희 산에 올라가니까 나무가 하나도 없어서 바람이 오는 거 가는 게 다 맞는 거예요. 근데 북한 추워요. 제일 따뜻한 데가 강원도거든요. 제일 추운 데가 저희 지역이거든요. 산에 올라가는데요. 그 여자라는 그 신체가요. 얼마큼 강한가 하면요. 남자보다 추위를 덜 안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좀 이렇게 더 강한 것도 있는 딱 영화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조금 이렇게 붙여놓고 뭐 이렇게 하면 여자가 이렇게 굴복해서 널 좋아해 왔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나 막 춥기 시작하는데 여자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40분 있다가 내려가자고 내가 먼저 이렇게 얘기했다. 추워서? 영화대로 안 됐다. 그게 영화에서는 손에 피가 나도 참았는데 왜 근데요, 참지 않고 그냥 저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요. 거기 나무가 없으니까 구르터기 같은 거 치는데 진짜 아픈 거예요. 이게 근데 손이 버들버들 떨리잖아요. 근데 이거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쪽팔리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여자 앞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뒤징 돌고 가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빨리 춥고 하니까 좀 그런 구질구질한 모습도 있었어요. 재미있네요. 위구르에서는 연애 어떻게 해요? 우리 그쪽에서는 뭐 사실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 약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편지를 써요. 먼저. 로맨틱하다. 네, 우리는 어렸을 때 거의 다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고 좋아한다고 뭐 고백하고. 문화 차이니까. 문화 차이니까. 저희도 편지를 써요. 알았어요. 맞아요. 저희는 좀 이렇게 되게 그 여자 예를 들어서 저 여자가 마음에 들잖아요. 그럼 직접 말 못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소주병 같은 거 들고 가서 그 여자집 대문 앞에 가서 노숙을 하는 거 했었어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까 딸 줄 때까지 한 발짝도 안 움직이겠다고. 근데 망신스럽잖아요. 이게 그렇죠. 동네 손바닥 만나니까 다 알거든요. 누구 집 누구 뭐 역장딸 누구하고 누가 만난다 뭐 이런 것도 다 알고. 누구네 집 딸한테 누가 와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다. 근데 나는 그때 그게 좀 자부심이 있었던 게 뭐 이래야만 좀 남자답고 이렇게 해야만 좀 이렇게 여자의 마음을 그래서 무릎 꿇고 처음에 딸 줄 때까지 있겠다고 막 나가라 대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몇 살 때예요? 그게 뭐야 22살, 23살 막 그럼 그때 결혼할 생각을 하고. 저는 북한에서는 20대 초반에도 결혼을 하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30대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몇 살에 해야 된다라는 게 없어요. 근데 17살 졸업하게 되면 결혼을 바로 그냥 성인이다. 자기가 우리 그쪽에는 뭐 대학교 졸업하면 바로 결혼 생각. 왜냐면 우리도 대학교 졸업은 뭐 23살, 24살 되니까. 그리고 또 그 되게 여자한테 로맨틱하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 맞죠. 자전거를 우리는 대중교통이 자전거다 보니까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서 여자를 이렇게 태우거든요. 그 여자가 옆으로 이렇게 자전거 안장 뒤에 다리를 모으고 이렇게 딱 앉아요.
근데 남자가 시험이 들 때가 가끔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처럼 이렇게 길이 아스팔트고 직선이게 되면 모르겠는데 북한 길이 올레막 내리막 올레막 내리막이에요. 근데 여자가 아무리 힘들겠네요. 그렇죠. 여자가 아무리 가벼워도 50km 이상이에요. 오르막길 가려면 굉장히. 근데 이게 남자의 자존심이 그때 걸리는 거예요. 여자를 내리라 하게 되면 난 약한 남자인 거야. 무조건 여자를 뒤에다 타고 올라야 되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힘든 내색을 해도 그것도 내리라는 것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괜찮은 척 하면서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여자가 뭐 오빠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올레막이 타고 다가서게 되면 야 가만있어 와 딱 이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가는데 땀은 삐질삐질 나고 그렇죠. 근데 엄청 땀만 와 올라가는데 나는 괜찮은 척 표정은 그런데 몸은 반응을 하는 거죠. 땀이 짜짜짜짜짜 나는 거죠. 막 다리 바닥바닥 떨면서 발판을 밟는 거예요. 올레막으로. 그러다가 내리막 갈 때는 일부러 막 이렇게 자전거로 막 이렇게 몰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등 끌어안는 거죠. 뭐 그런 것도 다 일종의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노하우가 있는 거네요. 한국에서 그렇게 할 데가 없어요. 네. 못하죠 한국에서. 죽어도. 그리고 북한에는 그 10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뭐 있어요? 뭐예요?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 숫자의 그렇죠. 차이가 있네요. 네. 10번 찍어 안 넘어가요. 한국 사람부터 속담을 듣잖아요. 선생님은 저기 석사학위가 2개, 국문과도 졸업했어요. 대표님 보고서 질문을 했는데 영민이 했으니까 살짝 당황스럽긴 한데. 아니요. 근데 북한은 여자한테 그게 좀 연애 문화 비슷한 건데 한번 이렇게 널 좋아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자가 튕기는 거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좀 많이 튕겨줘야 좀 매력 있고 남자도 많이 이렇게 대시를 해야 그 여자에 대한 이런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좀 그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많이 그러죠. 근데 한국은 그렇게 들어보니까 세계 여자들 다 똑같던 것 같던데요. 우리 그쪽 여자들도 다 좀 초반부터는 다 튕겨요. 저번에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네, 그럼 그 위구르도 똑같대요. 네. 고백해도 처음엔 다 튕깁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위구르에서도 그 첫 번째 여자들이 3일 튕긴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3일 튕긴다. 네. 왜냐면 그 남자를 전성을 봐야 돼서 그 여자들은 일단 튕기고 그 다음에 뭐 3일 지나면 그 남자가 계속 집착거리면 괜찮다, 진짜 좋아하는구나라는. 한국은 그 싫다고 하게 되면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그렇게 매달리게 되면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진짜 한국 여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남자들에게 여자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예요. 그 속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요 정도로 하고요. 종족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아까 유희령님이 저 위구르의 그 양, 유목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셨는데. 양, 유목 문화. 위구르에서도 그 양을 키우는 그 유목민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위구르 땅이 좀 크니까 산속에서 양을 키우는 뭐 그런 유목민들이 있는데 뭐 사실은 어렸을 때 저희 아빠, 엄마가 그 자기 고향에서 사는 게 아니고 나와가지고 우리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그 다 이민이라고 할까요? 그냥 와서 거기에서 그 공장을 중국에서 공장을 만드는데 거기서 일을 하기 위해 왔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뭐 방학이 되면 아빠 엄마가 다 일을 하니까 저를 저 어머니 고향으로 보내줘요. 외할머니 있는데. 네, 거기로 보내주는 친척들이 있는데 보내주는데 우리 그 외할머니들이랑 친척들이 거의 다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아직도. 네. 아직은 바꿨어요.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제 아이랑 같이 그 양을 같이 데리고 양치기 하고 말을 타고 말 탔어요? 네, 왜냐면 그때는 우리 동네 아이들을 같이 집에 거의 우리 외할머니 집에 양이 뭐 20개 정도? 20마리. 그리고 소 4마리 그렇게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 그 외할머니 그 아이랑 제가 같이 우리 형님들이랑 같이 나가요. 그러면 옆 친구들도 같이 양을 데리고 와요. 그 집도 뭐 20개, 30개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한 번에 나가면 우리 한 동네에서는 몇백 마리 양이랑 소가 나와요. 그거 데리고 우리가 그 넓은 땅으로 가요. 거기 먹이려고. 그때는 뭐 옆 친구들 집에 그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있으면 제가 사실은 그
다른 도시에서 왔다고 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걷지 말고 네. 말 타라. 딴 친구들 탈 다 줄 모르는 수도 걸어갔어요. 있- 네. 제가 그 중에 제일 어리고 그러니까 그냥 말을 타고 같이 가자라고 그 말을 타고 가요 제가. 네. 근데 가끔씩 그 형이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말을 타고 가는데 가끔씩 빠져나가요. 말이요. 말이요? 어디요? 아니요 형이 말 데리고 빠져나가요. 네. 어디 가냐면 어디, 물어봤는데 그 사과하는 뭐 가수원? 가수원 같은 거 거기로 들어가요. 네. 여기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나도 몰라. 일단 들어가자. 네. 그 들어가고 사과 좋아하냐? 네. 네 좋아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먹어. 또 그냥 꺼내놔요. 네. 꺼내줘요. 제가 처음에 몰라서 좀 너무 기뻐서 먹었어요. 먹었다가 갑자기 어디서 소리가 나요. 네. 야 누구야? 왜 다른 사람 다른 집 과수원이었던 네, 거네요. 다른 집 과수원에서 뭐 하는 거냐고 도망가요. 그냥 말 타고. 못 쫓아다니죠. 그렇게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말을 한번 타보니까 이게 상당히 중심 잡기도 어렵고 이렇게 네. 박자가 안 맞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얘가 뛸 때 내가 이렇게 마주치고 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좀 그런데 어떻게 좀 잘 타는 요령 같은 게 있어요? 그거 좀 궁금해요. 그때는 만약에 말이 제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말이 뛰었을 때 엉덩이를 등에다가 놓는 게 아니에요. 저 말을 탈 때 우리 발로 안장 있잖아요. 그 안장에 서 있어야 돼요. 등장, 안장 여기. 네. 그 엉덩이를 붙이면 말이 뛰잖아요. 뛰니까 그 엉덩이를 붙이면 사람이 진짜 중심을 못 잡아요. 그래서 두 달로 서 있어야 돼요. 그 말 위에서. 그래야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말은 계속 뛰는 거예요. 안장이 없는데도 막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굉장히 능숙한 그거는 좀 진짜 말을 잘 타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형님 말한 데서 조금 실망했던 게 뭐냐면 가수원에 들어갈 때 나는 사과 훔쳐 먹을 건 상상도 못했거든. 거기서 뭐 이렇게 여자친구 만나러 간다는 줄 알았어요. 저기 자 여자 문제 나온 김에 완리님 질문 하나. 북한이 워낙 폐쇄 사회다 보니 당 허락 없이 연애하거나 키스하면 잡혀가나요? 에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 이런 본능적인 거라서 국가에서 뭔가 이렇게 뭐 여자한테 치마를 무조건 입어라, 바지 입으면 불법이다 이런 거는 정해놔서 사람들이 따르긴 하지만 연애하고 손잡고 키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라서 그것까지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이거를 조금 좀 불순한 행위라고 해서 공공장소에서라든가 뭐 이렇게 손잡고 다니는 걸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건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 또 평양은 아예 뭐 손잡고 뭐 뽀뽀도 막 지하철에서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게 이렇게 손잡고 가다가도 사람이 마주오게 되면 손 놓고 이렇게 헤어졌다가 다시 그 사람 지나간다면서 나왔어요. 왜냐면 이게 동네가 뭐 몇백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다 아니까 저 집 딸하고 누구 집 아들이 뭐 이렇게 손 잡았다 그러면 소문이 쫙 퍼져요. 이게 또 말이 엄청 말이 빠르게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거는 좀 없어요. 아니 사실은 우리 그쪽도 뭐 마찬가지고 어렸을 때는 뭐 사실은 한국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예전에도 뭐 남자 여자들의 손을 잡고 뭐 키스를 하면 길거리에서 야단 맞은다고 90년대까지는 그렇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우리 그쪽도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도 저 어른들을 보면 야 너 어른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둘이 이렇게 야단을 치고 지금은 뭐 아마 많이 그런 게 없을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한국도 뭐 어떨 때는 막 남사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막 공공장소에서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게 막 젊은 사람들이 막 뽀뽀하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알고 싶은 거 혹시 남녀 차별이 북한에서 좀 일단은 제가 북한을 23년을 살았을 때 느낀 거를 말씀드린다면 없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확실히 남녀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여성으로 태어나서 여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이렇게 제한적인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그게
막 이렇게 우리가 여성의 인권이 탄압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와보니까, 아,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왜냐면, 북한에 있을 때는, 북한이 그게 전부였고, 밖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조금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었고, 또 대표적으로 좀 여자들이 좀 뭐 군대에 7년씩 가고, 그리고 여자들이 군대에 가신다고? 예, 7년씩 근데 가요. 북한에는 예, 의무제, 예, 여자 7년씩 가는 거고. 남자는 일반 병정 10년하고 특수병정 13년. 그러니까 뭐 특수병정이라는 게 해병대라 특전사항국 같은 그런 군 같은 거 북한에서는 항공육전대 무슨 뭐 그런 부대 같은 거는 13년이야. 그리고 저는 호위사령부 뭐 이런 데는 13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좀 여성에 대한 게 많이 좀 당연시 여겨져요. 근데 이게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다고 제가 말하는데 그 괜찮아진 기준이 한국보다도 아주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많이 괜찮아졌어요. 왜냐하면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요, 그 남전여비 그 사상이 거의 사회적인 문화였어요. 왜냐하면 남자한테 다 배급이 다 딸리거든요. 아내, 자식이 다 따르다 보니까 남자가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 다니게 되면 입살 주는 직장에 다니면 가족이 다 입살 밥 먹고 뭐 옥수수 밥 먹고 옥수수 다 먹고 이렇게 하고 배급 자체를 남자 위주로 주다 보니까 좀 그랬었고 남자는 하늘이다 막 이런 막 좀 말도 좀 들었었고 그 후에 그 고난의 행군 지나고 나서 남자들이 다 직장에 나가야 되고 일 안 하면 꽃 받고 가야 되니까 노동 단련대 가야 되니까 직장에 나가고 여자들이 그 장사를 하면서 농사를 하고 가족을 매개 살리면서 여자의 이런 좀 사회적 권위가 조금 높아졌다 할까요? 이전에는 여자는 이렇게 남자로 복양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좀 인식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남자가 오히려 여자한테서 밥을 얻어먹는 이런 시스템이 바뀌니까 여자들이 조금 권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자들 속에서 이런 소리도 나오는데 그 남자는 그 앉으면 그 반신상, 서게 되면 동상, 눕게 되면 시체, 그러니까 아무 필요 없는 존재다 막 이런 말도 났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자들이 경제적인 권위가 높아지면서 그랬는데 그래도 한국에 비교하게 되면 뭐 몇십 배 차이가 나죠. 예, 그렇죠. 그럼 지금은 말 들어보니까 뭐 여자들이 직장을 다니는 건가요? 아니면 장사를 하고 뭐 농사 짓는 건가요? 직장을 다니는 여자들이 대체적인 좀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학교를 일단은 고등학교 17살에 졸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해요. 대부분 여자들이. 근데 군대 갈 여자들은 군대 가고 지금은 의무제니까 뭐 다 가지는 않겠지만 뭐 다 가나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군대 가는 사람들도 있고 취업을 하고 22살에서 23살이 되게 되면 바로 결혼을 해요. 여자들은 대부분. 대체로 연령대가 결혼 정형이가 20살에서 23살, 4살까지예요. 그리고 25살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좀 노처녀라고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개팅 했는데 27살이니까 왜 결혼을 못 하셨죠? 뭐 이렇게 좀 해요. 그러니까 결혼이 상당히 좀 어려요. 연령대가. 그만큼 여자들이 좀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예,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왈령님한테, 1년에 그 고향 한 몇 번씩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게 왜 궁금했냐면요. 저는 고향에 갈 수 없잖아요. 근데 형님 뭐 한국에 이렇게 왔지만, 고향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갈 수 있는데 한 몇 번씩 가는지, 그 부모님을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을 드는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예. 사실은 저는 뭐, 예전에 그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2009년도 그때는 1년 한 번씩 갔고 근데 이번에 2010년도 들어갔다가 2017년도 한 번 갔어요. 그 다음에는 공부 때문에 못 가고 그냥 지금 계속 여기 있고 사실은 제가 부모님들 보면 너무 기쁜 느낌이 드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18살부터 밖에 나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뭐 밖에 살고 집에 가면 그냥 아빠 엄마랑 만나면 첫날에는 뭐 너무 기쁘고 다음 날부터 뭐 또 집에서 뭐 언제 가냐 너 왜 왔냐 그런 재밌는 얘기도 듣고 뭐 왜냐면 저도 집에 오래 없으니까 부모도 뭐 제가 있는 존재를 뭐 좀 가끔씩 까먹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래서 뭐 가서 좀 며칠 있으면
가끔씩 여기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한국도 뭐 대학교 갔다가 집에 가면 뭐 일주일 있다가 부모가 너 집에 왜 왔냐? 나 학교 다시 가라. 너 뭐 사람 귀찮게 만들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왜냐면 가서 뭐 하는 거 없이 집에서 그냥 먹고 자고 하니까 부모가 좀 조금 그 갔을 때 이게 세월이라는 게 형님도 그 어릴 때는 이렇게 어른이 될 걸 생각 못 했잖아요. 네. 근데 어른이 돼서 맞아요. 이렇게 딱 가게 되면 이렇게 부모한테 이렇게 좀 변화 같은 게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얀 머리가 생긴다던가 좀 이런 거 봤을 때 좀 어때요? 저는 그런 게 다 궁금해요. 이게 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한국에서 이산가족도 아니에요. 네. 이산가족이지만 이산가족으로 정부에서는 대접을 못 받고 또 부모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저는 그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13년 동안 고아 생활을 했었고 어릴 때 그 사진 한 장 유일하게 남아있던 게 어머니에 대한 그 기억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한국에 딱 와서 어머니를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게 엄청 13년 동안에 제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미워했을 거잖아요. 어머니를 항상 미워했죠. 첫째가 그거예요. 내가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 엄마 아빠가 진짜 이건 진짜 나쁜 생각인데 그때는 이런 생각이 있어. 엄마 아빠가 좋아서 나를 만들어 놓고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생을 하고 지금 영양실조를 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거리에 그런 아빠, 엄마 손을 잡고 다니는 가족. 쟤도 평범하고 나도 분명히 쟤하고 똑같이 쓰는데 쟤는 평범한 가정에서 아빠, 엄마가 있고 나는 왜 없지? 이런 게 다 엄마한테 이렇게 좀 미움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고향을 반대로 난 한국에 와서 엄마를 만난 케이스지만 어머니를 딱 만나니까 이게 싹 스쳐 내려가는 게 내가 어릴 때 그 생각했던 그 사진 한 장 가지고 있던 그 어머니가 아니고 엄청 나보다 작아졌고 작아져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하얀 머리가 막 이렇게 나고 여기 주름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게 그게 내가 엄마가 나보다 빨리 돌아가실 수도 있겠네라는 그 생각이 되게 와닿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가슴이 아파서 근데 또 이게 엄마니까 좀 되게 뭐랄까요? 그 13년 동안 그런 원한이 아니고 그런 게 한순간에 다 없어지더라고요. 순간 또 잘해주니까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고향에 가게 된 그런 변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게 궁금했어요, 사실은. 네, 그 생각이 뭐냐면 저도 고향에 가서 부모를 아빠 엄마를 보면 사실은 제가 우리 엄마가 미용을 좀 좋아해요. 아, 미용이요? 네, 그래서 가끔씩 하얀 머리 있잖아요. 네. 제가 갈 때마다 하얀 머리가 없어져요. 왜냐면 다 미리 관리를 하세요. 네, 미리를 관리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아빠 엄마 얼굴에서 보는 게 주름이에요. 매년마다 가면 주름이 늘어지고 그래서 저도 뭐 가슴이 좀 아프지만 그래도 아빠 엄마랑 며칠 있다가 또 다 사라지고 뭐 계속 있고 싶은데 근데 아빠 엄마가 너 왜 만드냐 그 말을 들으면 나 진짜 아빠 엄마 자식 아니구나. 농담이죠. 그거는 사실은 하실 것 같아요. 그 아빠 엄마도 저를 걱정해서 많이 해주고 뭐 자주 저한테 제가 가기 전에 하는 얘기가 건강 관리를 잘하고 시간 되면 돌아오라. 언제든지 돌아오면 우리 여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되게 좀 멍청하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멍청하고 바보 같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13년 동안 엄마하고 헤어져 있을 때 누나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뭐 어차피 없어질 존재는 아니니까. 그래서 엄마를 계속 갈망하면서 누나한테 신경을 못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또 누나가 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를 만났잖아요. 있을 때 누나한테 너무 잘했어야 될 걸 내가 이제 다 죽기 전에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전에 엄마가 됐겠지 누나는 어떤 모습이 진짜 이게 슬픈 게 뭐냐면요. 누나 얼굴이 기억이 안 나기 시작해요. 지금 제가 만 8년 됐잖아요. 한국에 온 지.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그게인데 그거는 누나의 진짜 20대 초반의 모습이고 지금 엄마 된 모습의 누나의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변했을지 어떻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아기를 업고 다닐지 이런 게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왜 멍청하다고 하냐면 옆에 있을 때 잘 안 하다가
헤어지고 남은 후회를 하는 이런 좀 멍청한 짓을 반복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있을 때 엄마한테 나는 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데 그게 생각처럼 또 잘 안 되고 하니까 사실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모르고 없어지면 그때 생각이 나요. 맞아요. 아, 좀 그거 좀 바보 같은 것 같아요. 사실은 다 그래요. 네. 맞아요. 외력 씨만 그런 거 아니고. 아, 그래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저도 가끔씩 아빠 엄마가 그때 제가 옆에 있을 때 왜 많이 해주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 그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가능하면 아빠 엄마한테 그 영양품 있잖아요. 한국 홍삼. 네. 형님이 멋있다. 그 뭐지 그 엄마가 믹스 커피 너무 좋아하셔. 네. 그래서 믹스 커피 뭐 그런 거 여러 가지가 한 달에 한 번씩 사서 보내줘요. 중국으로 보내고 있군요. 네. 네. 그래서 엄마가 너무 좋아요. 대학교 중국에서 이렇게 다닐 때 있잖아요. 그 어찌 보게 되면 저 형님하고 내가 조금 왈리 형님하고 좀 비슷한 게 형님도 그 소수민족에 있으시다가 중국에 나간 거고 그러니까 나는 뭐 같은 한민족이긴 하지만 북한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지금 대학 공부를 했었고 좀 이렇게 그런 게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국에서 하면서 좀 내가 위구르족이기 때문에 또 좋았던 거하고 좀 나빴던 좀 차별받았다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요. 대학교 때 말씀하신 거죠. 재미있어요, 진짜. 대학교 갔을 때 제가 소수민족고 그리고 얼굴도 좀 다르니까 처음에 수업에 들어갔을 때 우리 교수님이 저보고 외국인 줄 알고 영어를 인사를 하셨어요. 진짜 중국 교수님인 거죠? 중국 교수님. 저는 모르고 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딱 보고 외국인 학생이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수업 끝나고 바로 우리 네 명 친구가 다 위구르에서 왔었던 친구들 같은 반. 네 명이 딱 마지막 자리 4명 같이 앉았어요. 얼굴 보니까 다 달라요 얼굴이. 그래서 교수님 수업 끝났어요. 끝나서 바로 뒤에 왔다가 Where are you from? 뭐라 했어요? 네. 첫 번째 하는 얘기가 Where are you from? 그 다음에 우리가 선생님 우리 중국 사람이 소수민족이고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선생님 너무 천천히 중국어로 너무 천천히 못 알아들을 줄 알고 네.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바로 물어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뭐 대접을 많이 받았죠. 좋은 대접. 왜냐면 우리 그때는 기숙사 들어갔을 때 6명 같이 살아요. 기숙사는. 한 방에? 한 방에. 그리고 그 기숙사 친구들을 우리가 고를 수는 없어요. 학교에서는 다 해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소수민족이니까 우리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6명 기숙사로 들어갔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소수민족이니까 신청을 하면 기숙사를 빼준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신청을 했어요. 우리가 소수민족 남자 3명 있는데 혹시 방을 따로 잡아줄 수 없냐고. 왜냐면 한족들이랑 같이 살면 문화적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줄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충돌 때문에 있을 수 있으니까 좀 힘든다고 얘기를 하니까 신청을 받아주고 우리한테 6명 사는 그 방 하나를 따로 잡아줬어요. 그래서 6명 방에서 우리 3명 살았어요. 4년 동안. 좋은 혜택을 많이 네, 받았네요. 맞아요. 그런 혜택을 받고 그 어려웠던 거 뭐 힘들었던 거 뭐냐면 언어가 힘들었죠. 중국어로 수업을 다 중국어로 들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실 제가 학교는 위구르 학교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위구르어로 배웠어요. 그 배웠다가 그 무한 가기 전에 2년 정도 중국어를 배웠어요. 근데 그 중국어를 우리가 배웠던 거 그 보통 그냥 언어예요. 그냥 인사말 정도고 그리고 그 우리 정경적으로 그 언어를 안 배웠으니까 그거를 또 다시 무한을 가서 거기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것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음식은 어땠어요? 음식은 뭐 우리는 그 따로 신장 위구르 사람들의 음식이랄까 식당은 따로 있어요. 따로 식당을 그렇게 만들어. 학교마다 다 있어요. 와, 잘 돼 있다. 네, 한국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민족에 대한 따로 된 이런 식당은 아주
한국에는 없어요. 네. 한국은 아직 네, 못 본 한국에는 그냥 들어가서 돼지고기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먹는 거예요. 돼지고기 안 드세요? 네. 아, 돼지고기 안 근데 먹어요. 이슬람교 아, 친구니까. 그러네. 그래서 여기 한국에 와서 저도 한국에 만났던 이슬람집 친구들이랑 식당에 가면 뭐 돼지고기 있는지 없는지 그거 물어보고 없다면 먹고 아니면 못 근데 먹고. 진짜 궁금한데 혹시 드시고 싶고 궁금하지는 않아요. 아, 저거 어떤 맛일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아, 그 고기 어떤 맛이냐고? 돼지고기가 어떤 맛일지 근데 궁금해서가 안 뜨죠. 아, 왜냐면 저 불교 대학이잖아요. 근데 스님들은 원래 고기를 안 드세요. 근데 이건 아주 사적인 얘기긴 한데 친한 스님하고 그냥 사적에서 그냥 형님 동생 하면서 지내는 분인데 고기 먹으러도 가끔씩 가거든요. 이렇게 사복 입고 같이. 근데 그게 뭐 종교 그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진짜 먹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우리는 뭐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냥 양고기랑 소고기 그거를 많이 먹고 자라나니까 지금까지 뭐 돼지고기 어떤 맛인지 먹어보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없고 그래요? 그냥 고기 먹고 싶으면 소 아니면 양. 양고기 맛있어요. 근데 고기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어떻게 요리해 먹어요? 아, 궁금해요. 아, 우리는 요리가 많아요. 그냥 어떻게 뭐 먹어요? 어떻게? 구워서 먹는 게 제일 많죠. 맛있겠다. 양꼬치, 소금에 이렇게 탁 찍어서. 고치라서 소금이랑 그 즈란이라고 중국에 있는 그 향신료 즈란이라고 그리고 그 고춧가루 그 3개만 있으면 우리 그쪽에서 양고기는 진짜 너무 맛있게 만들어요. 한번 가봐요. 그만. 혹시 외려 씨 중국에 갈 수 있어요? 저 중국에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게 되면 잡힐 것 같아서 못 가요. 그래서 모험을 하기 싫어서 안 가요. 왜냐면 저는 이만갑에 한 3년 반 정도 좀 출연을 했고 조금 그 안 좋은 사례가 있었어요. 앞에 그 방송 출연했던 분이 조금 뭐 아직도 논쟁이 되고는 있지만 뭐 납치당했다, 제발로 갔다 막 이런 게 있어서 아무튼 중국에 가는 게 조금 위험해요. 근데 갈 수는 있죠. 근데 한 번은 중국에 그 아주 그 다른 이런 행사를 해갖고 신청을 했는데 유일하게 탈북민은 제가 혼자였어요. 근데 그 중국 비자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 받아줬어요. 비자가 안 나왔고. 네. 저만 안 나왔어요. 근데 중국 자체에서 그게 모임이 좀 이렇게 정치 조금 의원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갔던 행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이런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를 아예 안 받아주지 않았나. 아무튼 이유는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비자는 비자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가고는 싶어요. 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만약에 갈 수 있으면 우리 고향을 한번 가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먹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신나요.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그 제일 신나는 게 뭐냐면요. 그 다 만들어진 고기를 이렇게 요리해 먹는 거 별로 매력이 없거든요. 이렇게 갱변 있잖아요. 강가 같은 데 가서 염소 같은 거 하나 가지고 가서 거기서 목 다 따가지고 그 자리에서 건지를 하면서 뭔가 여자들이 국물 같은 거 끓이고 거기서 고기를 건질해가지고 이렇게 쫙 그 연기도 맡으면서 거기서 그 고기를 구워서 칼로 이렇게 단도로 이렇게 베갖고 그 자리에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건 너무 좋아하거든요, 나는. 사실은 우리 밀그로에서는 우리 식당들이 양고기를 냉동실에서 가지고 와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아침에 아침 새벽 5시 양을 하나 잡아와요. 생고기 먹어도 되잖아요, 그거는. 저 그런 거 잘 먹어요. 생고기는 안 먹어요, 우리는. 왜요? 그 맛있는 거? 안 돼요. 근데 양고기는 생으로 먹으면 안 돼요. 그래요? 네, 양고기는 원래 생으로 먹는 돼지는 생고기 막 먹었는데. 돼지는 모르겠지만 양고기는 돼지 우리가 소리는 안 할게. 미안해. 알겠잖아요. 돼지고기 소리 다시 안 할게. 왜냐면 양고기는 우리 그쪽에서는 생으로 먹으면 배탈 나고 안 돼. 한국 생활에 관해서 이거 좀 더 물어봐. 좀 더 갑시다 그러면.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뭐뭐 잡아봤어요. 뭐뭐 잡아봤어요.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뭐 어렸을 때 뭐 우리 그냥 잡아보는 게 뭐 양, 닭. 혼자서 양 잡을 수 있어요? 네, 잡을 수 있죠. 왜냐면 우리 그쪽에서도 어렸을 때 양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양을 키운다고 그렇게 해서 가끔씩 또 뭐 우리 외할머니가 제가 가면 꼭 양 하나를 잡혀가지고 손잡았다고 또 양을 또 그냥 통으로 잡아주시는 근데 저보고 직접 가서 잡으래요. 사나이로 키우는 거. 네, 직접 가서 잡으라고. 네가 잡아오는 게 뭐 사나이다. 위로 해준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들어가서 처음에는 좀
동재가 저랑 비슷한 걸 잡았는데 못 잡아가지고 작은 것부터 잡았다가 지금 작은 거 잡으면 욕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래 거기는 그냥 우리는 예를 들어서요. 저는 이게 지금 충격적인 게 우리는 뭐 이렇게 양 잡고 염소를 잡고 이거는 개인이 거의 잡는 것보다도 직장에서 아니면 명절이라든가 그것도 집안이 먹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행사 때나 진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탁 보게 되면 탁 손님이 왔다고 해서 하나 이렇게 탁 해갖고 양 껍데기에라고 달아진 돌 넣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넣고 해갖고 위로 묶어갖고서 그걸 삶잖아요. 그래갖고 먹고 전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 그쪽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무민이 많으니까 유무민들의 똑같이 다 유무민 생각에는 손님이 오면 집에서 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양이 있죠. 양. 네,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으니까 그냥 양을 잡는 거죠. 최고 양고기는 어디까지 먹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의 기준에서 3분의 1까지 먹어봤다 혼자서. 왜냐면 그 역사 영화들 보게 되면 그 대장부들은 새끼염소 한 마리를 한 끼에 먹는 남자야. 뭐 좀 이런 게 좀 남자의 서열 같은 거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거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배부르면 멈추시거든요. 알았어요. 자, 이제 한국 생활로 넘어가면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제가 또 혹시 제가 또 알고 싶은 거 북한에서 그 자동차 있잖아요. 그거가 저 뭐 진짜 공부하는데 혹시 위력 씨 어렸을 때 아니면 그때 살았을 때 봤던 차가 길거리 어떤 차들이 좀 저희는 제가 북한에서는 일단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단은 길이 없어요. 길이 없다는 말은 좀 잘못됐구나. 그 고속도로가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개성 그리고 무슨 사리원 그리고 남포고속도로 남포 뭐 이렇게만 뚫려 있고 모든 북한의 거의 한 80% 지방은 거의 다 그 비포장도로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거 올리막 내리막이 많다고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많이 없고요. 오히려 이렇게 강산 같은 경우에는 강산을 낀 지역 같은 건 그 트럭 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많고 이런 승용차 같은 거는 뭐 군마다 한두 대씩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군당 책임비서라던가 한국으로 한 군수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탔었고 근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제 차는 자전거였어요. 북한에서 교통이 자전거. 근데 자전거가 상당히 거기는 발달이 일본 자전거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북한에서 제일 한국이 거짓말 한다고 생각했던 게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차였어요. 영화를 봤는데요. 이해가 안 됐던 게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는 그 집안이 망했는데 라면 먹는 거 있잖아요. 집안이 사업 망했는데 라면 먹는 거예요. 고급 음식인데. 그렇죠. 어디서 거짓말을 앞뒤가 맞는 거짓말을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노동자인데 한국어로 말하면 회사원이죠. 회사원인데 차를 끄고 승용차를 끄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뻥치고 있네. 우리는 군에 한 대씩밖에 없는데 막 이런 생각 했잖아요. 어떻게 감히 노동자가 승용차를 타고 승용차를 다니고 출퇴근하든 무슨 지구가 네모나다고 말해봐라 막 이러면서 혼자서 뭐 그랬었는데 한국은 그거 진짜인 거예요. 이게 북한 사람들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요 부분은 차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무슨 뭐 한국 사람들 말 타고 다녔다라든가 뭐 염소를 타고 다녔다 하기 때문에 믿겠는데 오히려 차가 한 대씩 있다라면 근데 실제로 한 가족에 두 대씩 있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두 대, 세 대씩 많은 집. 그래서 그 부분은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랐던 부분이고 또 북한에서 제일 믿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형님한테 그거 물어봐요. 형제에 대한 좀 이런 의미? 형님한테 누나도 있고 형도 있잖아요. 그리고 맏형하고는 나이가 엄청 차이 난다고 들었어요. 근데 형님 좀 사랑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형제는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저한테는 형제는 행복의 기준이라고 할까요? 형님 석사논문 쓰지 마요. 여기서 그냥 일반 조선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합시다. 왜냐면 서론 같은데 사실은 우리 형제는 우리 부모가 하늘에서 내려주는 전사 같은 존재예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형이랑 11살 차이 나고 거의 띠동갑.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늦게 나는 아들이라
그리고 위에 있는 형이랑 누나들은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저를 그냥 버섯처럼 보석. 버섯 아니야? 아니 형님 좋아 이런 인간 냄새가 나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버섯 같은 버섯처럼 그렇게 키워가지고 뭐 무슨 일이 있어든 집에서 뭐 아빠 엄마가 신경 쓰는 사람이 위에 있는 셋이에요. 저한테 신경을 쓴 적이 없고 그냥 제가 그냥 형이랑 누나들 딸면서 쟤를 너무 배려해주고 그렇게 해주니까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너무 행복하게 살았고. 그러면 그 형님은 결혼을 하셨어요? 다 그러면 결혼하고. 조카가 있어요? 있어요. 어때요? 조카를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조카를 보면 좀 젊어지는 느낌? 예? 왜냐면 애들이니까. 애들이니까. 왜냐면 조카들을 저보고 형이라고 불러요. 형이라고 부른다고? 왜냐면 삼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요? 왜냐면 왜? 제가 그렇게 시켰어요. 왜? 삼촌이라고 부르면 너무 나이 먹고 네 맞아요. 별난 삼촌인 것 같아. 조카들한테까지도 나이를 감면시키는. 그래서 그 조카들도 사실 제가 키웠어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저 조카들이 이미 낳고 형이랑 누나 다 낳았으니까 누나랑 형이 어디 놀러 가면 집에 제가 가서 그 조카를 제가 봐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갔으니까 뭐 너 삼촌 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없고 그냥 형이 왔어, 오빠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게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는 뭔가 삼촌이란 말을 듣는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할아버지라는 말을 듣는 걸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좀 나이 있어 보인다. 그만큼 좀 존대하고 우리가 좀 지켜줘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삼촌한테 내가 형님 하게 되면 바로 넥스트 라이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말이 안 돼요. 어디서 감히 위대한 삼촌한테 막 이런 근데 좀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전 또 그거 궁금해요, 형님. 이게 북한하고 한국의 좀 한민족이라는 게 좀 공감이 되는 게 이런 선물 문화 같은 거거든요. 집들이라든가 이렇게 처음에 가는 집에는 한국은 휴지 같은 거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북한도 뭐 이렇게 뭐 김치도 뭐 그릇이라 담아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한국의 그 1988인가 그 드라마인데 응답하라. 거기서 막 이 음식에 이렇게 담아가게 되면 그 빈 그릇을 또 뭐 담아서 근데 북한이 그러거든요. 이게 되게 그게 좀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한국도 이런 선물 문화가 있고 한데 좀 형님 어린 시절에 그 염소 한 마리 갖다 주는지 아니면 처음에 갈 때는 뭘 지켜줘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좀 사실은 우리 그쪽에서는 집들이 같은 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집들이 문화가 없고 근데 한국이랑 북한처럼 그 그릇이 점심 있잖아요. 점심 저녁을 서로 그 이웃 사람들이 돌리는 그런 문화가 똑같아요. 말 타고 그런 그릇 가지고 아니 그런 못하죠.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요? 가까워요. 아쉬워요. 말 타고 가면 아마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릇을 딱 들고 이렇게 딱. 이것도 재미있어요. 어떤 음식 주나요? 우리는 서로 뭐 점심이면 여기는 반찬 많잖아요. 반찬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주식 하나만 만들어요. 고기? 그러니까 고기든 뭐 면이든 주식 하나만 우리 집에서 오늘 점심 먹게 만들었잖아요. 요리 하나를. 그 요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집안 사람들이 식구 몇 명인지 그거 맞춰서 만들어가지고 하나를 더 만들어요. 그거는 이웃 사람들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 그릇이 나가잖아요. 들어왔을 때 그 그릇도 빈 그릇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집 점심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사실은 우리 집에서 요리 하나 만들었지만 우리 점심시간이 적어도 뭐 5 정도, 6 정도 요리를 먹어요. 나가고 들어오니까. 나가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점심시간에 진짜 재미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 점심에 우리 엄마가 그때 제가 그 밥을 좋아해서 면을 안 먹거든요. 별로 안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점심 때 우리 집에서 면을 만들면 이웃 집에서 밥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웃 집에서 들어온 밥을 먹고 면을 안 먹어요. 너무 좋다. 이런 게 진짜 한국이랑 너무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한국 와서 그 집을 구하고 들어갔는데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이런 문화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집에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왔어요. 돈돈하고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하는데
2층에 새로 이사 온 이웃 사람이라고 접시한테 떡을 돌리더라고요. 한국 문화에서는 떡을 돌리잖아요. 이삿떡. 그래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어렸을 때 우리 점심 시간에 먹었던 거 기억이 나서 그래서 저도 좀 여러 가지 과자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담아가지고 그 사람 냄새 나서 네,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원래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옛날에 한국에 오자마자 떡을 이렇게 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센터에서 떡을 줬는데 떡 옆집에 가서 별 딱 그러니까 안 사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사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요 하니까 안 믿어요. 종교단체인가 해갖고 그래갖고 네. 이 이웃집에 이사 온 사람이 그 말했어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했나 봐요. 아니 왜냐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은 제가 서울 표준어를 완벽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서울 표준어를 잘 못했어요. 북한 말로 그렇죠. 북한 사투리. 그러니까 좀 무효할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그거를 좀 격서 이렇게 별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내래도 안 열어줄 것 같아. 그때 내 모습을 생각해보면 까마짭짭리 하고 눈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떡한 그릇 들고 있게 되면 이걸 미끼로 잡아보서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떡을 안 들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형님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또? 저도 맞죠. 그리고 또 북한 얘기하면 될까요? 괜찮아요. 왜냐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제일 궁금한 거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하기 싫잖아요. 오락시설. 오락시설이요? 네. 있는 거고요. 북한에서 혹시 좀 평양에는 있어요. 평양에요? 네, 근데 오락시설. 이게 좀 한국 사람들이 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북한이라게 되면 평양을 많이 생각해요. 왜냐면 그거밖에 보지 못하니까. 근데 그게 북한이 아니거든요. 2,400인가요, 북한이? 근데 그 200만이 지금 평양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2,000점이야 그 200, 한 2천만 정도는 2천만 정도는 그거 북한이 아닌 거는 아니잖아요. 그게 북한인 거잖아요. 근데 평양은 유원지라고 해요. 놀이기구, 우리 롯데월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상당히 많아갖고 거긴 다 있는데 지방은 놀이기구보다도 아버지들이 좀 약간 쪽발기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날 하나로 해갖고 발 이렇게 쫙 타는 건데 썰매하고 비슷한 건데 남자들이 타는 거고 여자들은 썰매를 타고 남자들은 그거를 타고 좀 그런 거 있고 겨울이 되면 그 마대 같은 거 들고 나가고 산에 가서 공동묘지 같은 높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딱 마대를 딱 자루 같은 거 딱 놓고 쫙 슬라이드 가면서 자루 타고서 산에서부터 내려오거나 그럼 나무 그러고 산에 나무 하러 갔다가 그 생활하고 다 연결돼요. 그 나무 이런 하나 이렇게 해갖고 그 나무를 타고 내려오던가 그리고 막 부딪혀서 피 터지고 뭐 이러고 또 그거 끌고 다니고 아무튼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현대적인 놀이기구를 타러 이렇게 일부러 가본 적은 없어요. 그거 예를 들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놀이 될 만한 게 있어서 하면 했었지 일부러 거기 가서 뭐 논다고 등산 가서 뭐 도시락을 만들어 분위기 만들어 이렇게 먹지는 뭐 다 그런 가족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거는 못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그렇고 왜냐면요 이게요 그 배고프잖아요. 배가 이게 항상 기름이 안 있으면요 그 놀을 생각 안 해요. 배가 차잖아요. 배가 찬 다음에 놀 생각이 나요. 그래서요. 먼저 저희 목적은 그거죠. 오직 일단 먹고. 그렇죠. 그래서 먹는 얘기 제일 좋아해요. 네. 그리고 먹는 얘기. 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저는 궁금한 게 형님 한국에 아까는 중국에서 좀 좋았던 점하고 나빴던 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한국에 지금 몇 년 차예요? 지금 10년 차예요? 거의 10년 차. 저보다 선배네요. 한국 생활은. 제가 2010년도에 와서 국정원하고 하나원 졸업을 해서 2011년도 2월에 나왔어요. 한국사회. 근데 형님은 국정원 안 들어갔죠? 그렇죠. 2009년에 입국했으니까 이제 한국 생활 11년 차. 국정원 조사 안 받았죠? 외국인이 국정원 그러니까 형님은 그때 바로 사회 진출한 거고 나보다 거의 2년 선배가 되네요. 거의. 한국에 와서는 조금 이렇게 좀 솔직히 그렇게 친숙할 좀 이렇게 중국 사람들도 그랬던 것처럼 좀 외국인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좋았던 거라던가 웃겼던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라든가 아니면 또 좀 안 좋았던 점 같은 게 있어요? 좋았던 거는 안 좋았던 것보다 좋았던 거 많았죠. 아 그래요? 긍정적으로 따지면 왜냐면 사실은 제가 그 전에 밖에서도 중국에서 대학교 다녔을 때 이미 사회생활만 대학교도 사실은 사회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살았다가 뭐 아빠 엄마랑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랑 좀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그냥 처음에는 한국이 뭐 제가 깜짝 놀라는 게 그 교통 시설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지하철. 맞아요. 지옥철. 지하철 뭐 그거 너무 놀란 게 그거였고 그 다음에는 뭐 또 하나 놀라는 게 그때는 저는 중국에 있을 때 봤지만 사실 제 눈으로 못 봐니까 개고기 먹는 거. 이것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 그쪽에서는 중국은 아니고 우리 위구르에서는 안 먹어요. 위구르에서는 개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집을 봐주는 그 좀 호위병 같은 네, 호위병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뭐 그때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좀 평범하고 그냥 개고기는 불신탕이라고 먹는 일이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리고 저도 처음에 그거 몰라가지고 보니까 불신탕 탕 먹어보자라고 들어갔다가 그 탕을 물어봤죠. 그 무슨 고기냐. 왜냐면 제가 한국에 와서 뭐 먹기 전에 일단 물어봐요. 안에 고기 있냐? 무슨 고기 있냐? 그거를 꼭 물어보니까 그때도 뭐 집 바로 옆에 부신탕이라고 써 있는데 저 번역기랑 번역해보니까 몸을 좋아해주는 탕이라고 써 있잖아요. 버신탕 하면 개고기라고 나오죠. 네, 뜻은 그렇죠. 근데 그거는 개고기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않아요. 몸은 그래서 이거 좀 먹자. 좋은 거 있으니까 먹자라고 들어가서 보니까 고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고기는? 개고기는 깜짝 놀랐고 저는 처음에 개를 그 크랩, 게. 네, 크랩 그건 줄 알고 네. 저거 보고 보여줬어요. 근데 아니라고 자기가 저거 보고 그 동물 이름 개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건 안 드신 상태에서 그걸 들은 거예요? 네. 일단 물어봐잖아요. 됐어요. 전 안 먹겠습니다. 나가가지고 보니까 또 부신땅 깜짝 놀랐어요. 부신땅 개고기는 왜 부신땅이죠?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좀 이렇게 돌려서 잘 표현을 한 거죠. 그 나중에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선생님 하는 말이 좀 개가 뭐 몸이 좋으니까 개고기가 그래서 부신탕이라고 좀 예쁘게 키워지는 이름이라고. 이게 그 서양 문화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도 들어와서 그렇지 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지 왜 먹냐라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애완견도 생기고 이러니까 그런 거지. 그 이전에는 한국도 그걸 많이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잖아요. 제 생각은 그냥 그러니까 뭐 어떤 데서는 돼지를 안 먹는 것처럼 어떤 데는 또 먹고 그러니까 이게 문화 차이인 거 같아요. 문화 차이가. 네. 맞아요. 문화 차이 있고. 북한은 이런 소리가 있어요. 그 개고 보신탕이 오유걸의 그 국물이 발등에 떨어져도 그건 보약이다. 그러니까 오유걸이 제일 보리고개잖아요. 그렇죠. 제일 먹을 거 없을 때죠. 힘들 때잖아요. 그때 국물이 스쳐가도 그게 몸에 좋다. 이 정도로 되게 그거를 많이 쓰고. 근데 또 애들도 그런 게 많이 울어요. 그러니까 계속 키우던 거를 집안에 가려놔서 어느 시간에 고기가 해갖고 엄마 아빠 먹여갖고 고기 어떻게 생겼어야 돼? 집에 밖에 나가니까 강아지가 없는 거야. 애가 없는 거예요. 막 그러면 울고 엄마한테 왜 그 엄마한테 막 그런 종아리 맞고 없으니까 먹여놨더니 또 그랬다고 해서 뭐 그런 것도 좀. 형 나도 좀 해줘요. 나 형님한테 많이 했잖아. 그럼 한국에서 위로 씨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잖아요. 그 공부하면서 살았는데 그 고민이나 뭐 불편한 점이 혹시 대학원 다니면서 고민, 불편한 점. 고민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인데 이게 지금 야간 대학원이거든요. 네. 이제 주간 대학원 또 경찰대 지금 또 수사학 지금 두 개 다니고 있어요. 동시에. 근데 1년을 지금 버텼는데 다음 학기에 하나를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 버텼던 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지금 안 하게 되면 못할 것 같다라는 거 한 가지가 있었고, 한 가지는 이미 낸 등록금이 있으니까 아까우니까 내가 조금 더 힘을 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인데 1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보통 겉은 이렇게 멀쩡해도 사람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을 끌고 왔는데 1년만 더 버티면 되는데 왜 못 버티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두 개를 다니면서 일 같이 하니까 이게 잠잘 시간이 없고 가제에 시달리고 막 밤은 막 새고 이렇게 이거를 1년 동안 하니까 힘들죠. 힘든 게 아니라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무리가 젊었는데도 막 뭐 어떨 땐 옆구리 콕콕 캐이기도 하고 막 무슨 뭐 감기도 막 빨리 걸리는 것 같고 몸이 거짓말 안 하니까. 예, 거짓말 안 하니까 그래서 내 이러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갖고 한국에 와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대를 내년에 지금 다 2개 하고 있거든요. 경찰대를 내년에 휴학 처리를 하고 동국대를 이제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조금 내를 좀 휴식해야 돼. 그래도 일반 직장인보다도 아마 바빠요. 근데 2개를 다니면 더 바빴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좀 고민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이 가끔씩 바뀔 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하철을 새벽 5시에 딱 나가게 되면요. 사람이 꽉 차 있는 거 알아요? 알아요? 네. 저도 타봤어요. 새벽 5시 이럴 때 있잖아요, 형님. 그러면 그때 보게 되면 와 진짜 이 사람들 열심히 사는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새벽 5시에 막 한 2시간 정도 자고 새벽 5시 딱 나가 지하철 타서 그때는 들어갈 때까지는 항상 뿌듯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 막 이런 뿌듯함이 내가 아침을 이렇게 빨리 시작해. 그렇죠. 예. 근데 딱 들어가 보게 되면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걸 보게 되면 야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나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그때는 좀 위로가 되는데 그래도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그게 요즘은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만둬야겠다라는 걸로 많이 지우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리하면은 진짜 무리하면 안 돼요. 몸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젊었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 야 너는 돌도 씹어 먹어 막 근데 돌 씹어 먹으면 멈춰요. 걸려요. 그럼 여기 그게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면 돈이 더 들고. 그렇죠. 무슨 돈은 뭐 근데 그게 다 그런 것 같아. 그렇습니다. 두 분이 대학원 다니시는 사이. 그래서 저도 지금 대학원 지금 졸업하고 박사 들어갔잖아요. 네. 신청을 했고 들어가려고 지금. 그래서 좀 그쪽도 좀 궁금 같은 거 알고 싶어서. 논문이 형님도 석사를 해봤겠지만 했었으니까 아시겠지만 논문이 지금 들어갔어요. 저는 시작됐어요. 그래서 논문을 쓰니까 대학원 2개를 논문 쓴다는 게 이게 석사 그냥 쓰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써본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옛날에는 석사는 그냥 막 이렇게 생각했었어 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사회에 떳떳하고 부끄러운 게 없으려면 진짜 표절이 걸리지 않아야 돼. 뭐 이런 복합적인 게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정말 잘 써야 되는 거죠. 저도 또 잘 쓰고 싶은 것도 있고 하니까 2개가 무린 거죠. 어찌됐든 뭐 그렇습니다. 이제 공부 얘기 말고 또 궁금한 점, 피차간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저 형님 좀 한국에 와서 연애 지금 총각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연애 한국에 와서 몇 번 해봤는지 그리고 또 좀 저는 형님이 이슬람 그거니까 연애할 때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모르고서 이렇게 했다가 이건 좀 이런 거는 이슬람은 좀 이렇게 다르게 연애를 한다. 연애에서 이런 거는 좀 피한다라든가 그 돼지고기 포함해서 이런 거가 좀 있는지 문화적 차이 문화적 차이 그런 게 있는지 왜냐하면 이슬람 말고 한국 그 여자분을 만났을 때 이런 것 때문에 좀 갈등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좀 서로 뭐 웃고 넘어갔다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해. 사실은 뭐 연애는 몇 번 했지만 몇 번이요? 그거까지 얘기. 왜냐면 저는 기다려봐요. 알았어요. 자, 기다려봅시다. 저도 질문이 있으니까. 기다릴까요? 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답변하시고 뭔가 날카로운 게 들어올 것 같은데요. 네, 몇 번. 오케이. 그리고 한국 여자랑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언제? 그때 2010년도, 11년도인가? 네, 그때요. 저 만났을 때 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한국이 술 문화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술 못 드세요? 아니요, 잘 먹어요. 잘 먹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슬람 교회에서는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써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 머리를 좀 정신 없게 만드는 뭐 음식이나 뭐 그냥 물이나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술도 그래서 지금 가끔씩 좀 갈등이 있는 게 뭐냐면 술이 도대체 돼지고기처럼 먹으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먹어도 적당히 먹어도 되는 건가 그것 좀 갈등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술을 먹어도 뭐 나쁜 짓을 안 하고 뭐 적당히 기분 좋게만 먹으면 괜찮다고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드시는 그쪽이죠. 여자친구가 여자친구랑 저를 만났을 때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술 먹자는 거 그거 제가 좀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 그쪽에서는 여자들이랑 뭐 만나고 밥 먹으면 술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 우리 그쪽 문화 쪽에서는 우리 여자들 술을 안 먹어요. 술을 먹으면 좀 나쁜 여자들하고 불량한 여자라고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근데 한국에 와서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한국 문화에서는 술은 한국 문화였어요. 그렇죠. 네, 북한도 아마 그럴걸요? 북한 여자 이제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마시는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은 막 마시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놀면서 마시는데 뭔가 이렇게 공공 이런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여자가 같이 남자하고 짠 하면서 이렇게 먹는 거는 보지 못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조금 이제 형님 그것처럼 좀 불건전, 그러니까 여성스럽지 않다고 이것도 좀 남존여비 그런 있긴 하네요. 네. 네, 그때 뭐 제가 같이 먹고 했을 때 뭐 제가 취했어요. 먼저 취해버렸어요? 먼저 취해버렸어요. 술이 너무 잘 마시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그거 진짜 제가 처음에 한국 와서 깜짝 놀라는 게 한국 여자들 술이 남자부터 좀 이렇게 잘하는지 처음 봤어요. 왜냐면 저 중국에서 살면서 미국 여자랑 먹어본 적 없고 그 중국 여자랑 먹었지만 중국 여자들도 술을 마시지만 제가 다녔던 그 학교는 남쪽 학교니까 남쪽 여자들 별로 안 먹어요. 중국의 남쪽 여자들 술이 좀 약해요. 북쪽이나 뭐 동배 삼성 그쪽에는 여자들은 좀 세게 먹지만 저 남쪽 여자들은 좀 별 안 먹으니까 제가 그때 한국에 와서 한국 여자랑 먹고 이렇게 깜짝 놀랐고 제가 이렇게 술을 먹고 여자한테 친다는 그런 느낌? 자존심? 그래서 나쁜 자존심 술 때문에. 그는 뭐 굳이 뭐 세울 필요가 없는. 근데 형님 저는 이해가 돼요. 저는 술 먹고서 식당에서 덤블링까지 했거든요 한 번. 왜 안 취했다는 거를 자랑을 좀. 아니 그 자존심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진짜 공감되는 게. 지금은 죽어도 그런 짓을 안 하는데 그 일본 여자친구 사귈 때 그 저 친구 한 명이 걔를 소개시켜줬는데 노르웨이 친구가 소개시켜줬는데 이름이 나왔는데 예 괜찮아요. 뭐 어차피 지금 영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이거 영상 볼 일이 없어요.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나보다 술 약한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예, 내보다 다 세요. 잘 마신다. 다 내보세요. 저는 주량이 상당히 적어요. 사람들이 술 잘 먹게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맥주는 500cc 하나 마시고 옛날에 이것도 못 마셔요. 지금 는 게 그거고 소주는 아예 못 마셔요. 근데 그때 소주를 마셨는데 딱 보자마자 첫눈에 반한 거죠. 곱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딱 내 여자를 만들어야겠다 하는데 술자석이니까 술 마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이게 아시겠지만 일본 여자들도 술 잘 마셔요. 술 마실 때 그냥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고 맥주로 팍 건들다가 막 이거 하고 소맥 막 딸깍딸깍 잔 막 들고 갖고서 막 이런 것도 뭐 그런 거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대로 마셨어요. 근데 이미 취했는데 나 진짜 딱 여기 중간 앞을 보면서 된다라는 생각으로 진짜 정신 딱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이렇게 내가 흑기사가 된 거예요. 흑기사. 네, 내가 대신 마셔주는 대신 마셔주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갖고 그 여자한테 좀 마셔주면 안 되냐 이렇게 한 거 흑기사를 요청한 거예요. 근데 여자가 예를 들어서 이거 거부하잖아요. 거부하게 되면 난 2잔을 마셔야 돼요. 근데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2잔 마셨죠. 그러니까 취했다 막 이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내가 약한 모습 보이는 건 남자답지 않아. 딱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케이 그러면 그 식당 그 안암인데 사람이 꽉 찼었어요. 나 여기서 덤블링을 할 테니까 덤블링을 해서 착취를 제대로 딱 하게 되면 인정할 거야?
하니까 장난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다음에 여러분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이상한 정신 나간 놈이야. 여러분 하니까 사람들이 딱 보니까 다리를 다 걷어 놓으라고 하니까 사람들 네. 그때는 제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어서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요. 사장님 미쳤어요 하면서 네. 그런 거였어요. 그래갖고 덤블링 했어요. 근데 이게 만취가 되니까 될 리가 뭐 있어요. 그렇죠.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덤블링이라는 게 딱 이렇게 찍어갖고 공중에서 이렇게 타서 착지를 해야 되는데 공중에서 바닥에 허리를 그냥 빵빵 찍는 거예요. 네. 너무 아픈 거예요. 그거를 한 5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알바 사람들이 막 나서 말리고 그만해라. 그러니까 진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어요. 좀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내가 조금 지금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 앞에서 지금 이런 모습 보여줄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오! 박수 쳐주는 거예요. 딱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딱 했는데 마지막에 겨우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타격을 받으면서 깨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섰죠. 쓰리겠죠. 네, 거의 섰죠. 그래갖고 됐냐고. 딱 되게 뿌듯한 거예요. 근데 다음날 정신 깨고 자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다시는 그래서 저 안암 쪽에 지금도 안 가요. 그래서 훗날에 그게 인연이 돼서 그 여자하고 사귀었어요. 예. 그게 시작점은 아니었지만 여자도 그때 훗날에 사귀고 나서 물어보니까 오빠가 좀 자기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안쓰러워서 불쌍해서 만나줬다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지나간 얘기긴 한데. 그럼 이렇게 여자 말이 나온 김에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저 보니까 한국 여자랑 그리고 북한 여자, 일본 여자 만나봤다고 그렇게 그러셨잖아요. 하면 좀 너무 손가락 채워. 너무 많이 만나고. 제가 알고 싶은 거 혹시 그 만나보고 그 여자들이 다 어떤 느낌이었는지 차이 같은 거. 왜냐면 일반화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문화적으로 다 여자들이 다문화 여자들이잖아요. 한국, 북한, 일본이니까. 근데 이게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국가의 사람이어서 좀 이랬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일본 사람도 일본 여자도 제가 보니까 다 다르고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한 건 그 나라의 공통적인 이런 좀 문화 같은 거는 좀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한국 여자도 사람마다 다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국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북한 친구를 만났을 때는, 제일 처음에 만났어요.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서로 이렇게 만날 땐 대화는 엄청 잘 되는데 잘 되고 뭔가 공감대가 많고 이러지만 사회적으로 내가 정착을 해야 되니까 사회적으로 나갔을 때는 그 여자하고 대화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여자도 모르고 나도 몰랐으니까 그 여자도 정착을 그리고 한국 여자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대화라든가 깊은 대화, 공감은 많이 형성 안 되지만 사회적으로 둘이 나갔을 때 오히려 여자한테 배우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한테서는 지금 도덕 같은 거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도덕? 윤리 도덕. 예. 그러니까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만 진짜 이게 남을 배려하고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거는 뭐 어차피 사실대로 얘기해도 뭐 지금은 안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그 쓰레기 같은 거를 뭐 껌이든 뭐든 이런 거를 그냥 버렸어요. 길에라. 왜냐면 북한에는 뭐 비포장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이렇게 여자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너의 인격이 떨어지는 행위다 이러면서 그거를 하면서 지금은 진짜 쓰레기를 항상 이렇게 모았다가 쓰레기통에 가서 이렇게 버리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배웠고 되게 좀 좋았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개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 하게 되면 뭔가 연애를 엄청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 제가 지금 만 8년이거든요.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30대 초반인데요. 그러면 연애하시는 게 자연스러운데. 또 하실 거예요? 예? 이거는 좀 나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두 분 다 좋은 사람 만나셔야죠. 그러면 또 그러니까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맞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이게 조선 시대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슨 이렇게 서로 맞절하고 만나게 되면 그 사람하고 결혼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없잖아요. 근데 저는 헤어진 것도 진짜 자연스럽게 다 헤어져 갖고 뭐 안 맞아서 헤어진 것보다도 그리고 헤어지면 또 이렇게 또 만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진짜 형님이 진짜 집요하신 것 같아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한번 형님도 한번 여러 번 만났는데 그 제일 최근에 그 헤어졌던 여자친구는 언제였어요? 제일 최근에요? 네, 제일 최근에. 진짜 알고 싶어요? 알았어요. 다른 얘기예요. 진짜. 자, 이제 정해진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예. 각자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한 가지씩만 더 물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형님한테 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이때까지 좀 과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지금 박사 과정을 하고 어떻게 지금 하시려고 한국에서 이렇게 하려는지 또 무슨 일을 하시며 하려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계획 같은 거. 저는 지금 계획은 네. 지금 석사 졸업을 했고 네. 그래서 지금 박사도 공부하고 박사를 받고 왜냐면 지금 석사 과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한두 명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그렇죠. 특히 한국에 와서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였어요. 너무 많아요. 한국에서 석사 과정은 진짜 엄청 많고 맞아요. 그랬으니까 저도 뭐 석사 과정 받았지만 좀 생각해 보니까 그냥 또 평범한 사람이고 좀 다른 사람보다 뭐 낫는 것이 없어서 저도 좀 한국에 이렇게 힘들게 살고 공부를 하고 왔으니까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르게 좀 살고 싶고 그래서 박사를 신청하고 박사 들어가면 만약에 다 잘 되면 박사를 졸업을 하고 나서 가능하면 한국에 살 수 있으면 살고 아니면 중국에 가도 제 지금 박사 과정을 받으면 학교에서 그 학생들 가르치면서 제가 배웠던 거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거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런 마음으로 지금 박사를 신청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좋네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나중에 그 조카를 만나잖아요. 조카를 만나게 되면 저 인사도 좀 전해줘요. 이게 너무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요 형님이 진짜 부러워요. 진짜 멋진 사람인 것 같기도 하지만 진짜 제일 부러운 게 형님의 그 마음은 잘 모르니까 형님의 그 가족이 제일 부러워요. 저는 형님이 아까 형제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지만 누나 탈북할 때 누나 배를 이렇게 만져보고 했어요. 저 북한에 있을 때 소원이 그 조카를 자전거 바구니에다 태우고서 동네를 돌아다니는 게 있었는데 같이 놀아주는 거. 진짜 조카는 제가 지금 삼촌이 있다라는 걸 알지만 삼촌을 모르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조카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삼촌으로서 미안하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게 항상 고민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형님은 이미 진짜 뭐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조카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조카들 만나게 되면 저 인사도 좀 해서 전해주고 제가 가기 전에 연락한다면 제가 조카들 선물 아주 작은 거라도 전달하고 싶어요. 꼭 진짜. 네. 위령님은 본인이 이제 고아원 생활을 해서 지금도 해외 고아원에 자원봉사 나가고 선물도 정기적으로 하고 그러거든요. 자, 이제 왈레님은 이위령님한테 궁금한 점. 여자에 대해서 물어보지 마요. 나 상처 많이 받았어. 내가 말해놓고 지금 수습이 안 돼갖고. 오늘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위령님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일 고맙다고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여기에서 좀 한마디로. 제가 제일 고마운 사람은 가족이에요. 네, 물론 사회적으로 도와준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좀 나쁜 사람도 있었어요. 10명 중에 9명이 좋은 사람이었고 1명이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 1명이 상당히 오래 기억나갖고 이전에는 그 사람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 9명한테 많이 그렇게 의지를 하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지만 그래도 제일 고마운 사람은 가족이에요. 누나예요. 그리고 어머니고 지금 계시는 거제도에 계시는 어머니고 왜냐면 생각해보면 제 누나가 없었으면 제가 지금 존재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역시나 어머니가 없었으면 내가 존재 이 세상에 안 했을. 그래서
일단은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어머니처럼 정말 나를 북한에서 살 수 있게 견뎌내게 해준 그 누나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물론 고마운 사람들한테 전달할 게 인사를 많지만 한마디만, 한 명만 고른다면 누나를 고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우, 시간이 뭐 정신없이 지나가네요. 아니요, 얘기가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출연 소감 들을 시간인데 어땠어요, 오늘? 너무 좋았죠. 네. 그리고 북한 대회도 많이 알고 그리고 위력 씨 같은 좋은 사람으로 만나고 아니에요. 많이 배웠어요. 저는 좀 형님이 그 사람 냄새 나서 네. 좋았어요. 그 되게 인간적인 냄새를 오랜만에 맡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고, 정말 형님하고 끝나고도 연락처를 받고 네. 싶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형님이 좀 앞으로 하는 일에 저도 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참여하고 싶고 그런 생각입니다. 바로 이제 형님 동생이 된 거네요. 저는 처음부터 불렀는데 형님이 좀 거리가 근데 저는 원래 거리 없는데. 그래요? 저는 항상 알겠어 그럼 알겠어. 알았어요. 그렇게 부른 게 좋아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배남학당 46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남자들끼리도 이렇게 즐겁게 수다를 떨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서 저도 아주 즐겁습니다. 네. 저도 두 분, 네. 동생 만나서 반가워. 저도 형님 만나서 좋습니다. 네, 두 분 앞으로도 간혹 모셔서 또 네. 수다 즐겁게 떨 수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먼저 했어. 이러면 들라고. 다시 한번. 네, 인사하셨습니다. 들라고 했는데 이미 하자고 하고 있어. 고생하셨습니다. 알았어 동생. 예. 그런 게 좋아요. 거리가 없는 거 좋아요. 배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